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설비보전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체의 압력에 관한 문제로 파스칼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체의 압력에 관한 파스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정지에 있는 유체 내에 어느 한 점에 가해진 압력은 그 세기가 일정하게 모든 방향으로 전달된다 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용기 속에 담긴 정지 상태의 유체 내에 한 점의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은 감소 없이 동일한 크기로 유체의 모든 방향과 용기의 벽면에 전달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유압기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내는 유압잭이나 유압 프레스 같은 장치에 활용됩니다. 압력은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고 특정 방향만이 아닌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은 모두 이 원리에 어긋나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압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기어 펌프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어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고압에서도 효율이 높다입니다. 기어 펌프는 두 개의 기어가 맞물려 회전하면서 유체를 이송하는 펌프로 구조가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쉬워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기어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유체가 누설되기 때문에 고압에서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어가 맞물리는 구조 특성상 소음과 진동이 크고 작동류의 점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고압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는 피스톤 펌프나 베인 펌프 같은 다른 종류의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공기압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실린더 속도 제어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기압 시스템에서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유량 제어 밸브를 사용한다 입니다. 공기압 실린더의 속도는 실린더 내부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기의 유량이 많으면 실린더가 빠르게 움직이고 유량이 적으면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실린더의 속도를 조절하려면 유량 제어 밸브를 사용해야 합니다. 압력 제어 밸브는 시스템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방향 제어 밸브는 공기의 흐름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며 체크 밸브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미터 인 또는 미터 아웃 방식의 스피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실린더 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설비보전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피복금속 아크 용접의 피복제에 관한 문제로 피복제의 기능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피복금속 아크 용접에서 피복제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용접 속도 증가입니다. SMAW, 쉴디드 메탈 아크 웰딩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의 피복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용접 시 발생하는 가스와 슬래그를 형성하여 용융금속을 대기로부터 보호하여 산화와 질화를 방지합니다. 둘째, 아크의 안정성을 높여 균일한 용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셋째, 망간, 규소 등 합금 원소를 첨가하여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합니다. 넷째, 슬래그를 형성하여 용접 피드의 형상을 좋게 합니다. 그러나 피복제는 용접 속도를 증가시키는 기능은 없으며 오히려 피복제의 두께나 성분에 따라 용접 속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스금속 아크 용접에 관한 문제로 GMAW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스금속 아크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슬래그 형성이 많아 후처리 작업이 복잡하다입니다. GMAW, 가스 메탈 아크 웰딩은 보호가스 분위기 하에서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와이어 전극을 사용하는 용접법입니다. 사용하는 보호가스의 종류에 따라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MIG, 메탈 이너트 가스 용접과 활성가스인 이산화탄소나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MAG, 메탈 액티브 가스 용접으로 구분됩니다. GMAW의 가장 큰 장점은 슬래그 형성이 거의 없어 후처리 작업이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속적인 와이어 공급으로 작업 효율이 높고 모든 자세에서 용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슬래그 형성이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접 결함 중 기공에 관한 문제로 포라시티의 발생 원인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용접 결함의 종류 중 기공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용접부에 가스가 갇히는 경우입니다. 포라시티, 즉 기공은 용접부 내부에 형성되는 작은 공동으로 용접 강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함입니다. 기공은 주로 용융금속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발생합니다. 가스의 발생 원인은 다양한데 대기 중에 수소, 질소, 산소가 용융풀에 흡수되거나 용접봉이나 모재 표면의 수분, 기름, 녹 등이 분해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또한 보호가스 유량이 부적절하거나 풍속이 빨라 보호가스가 흩어지는 경우에도 기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공을 방지하려면 용접봉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모재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적절한 보호가스 유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설비보전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치수공차의 끼워 맞춤에 관한 문제로 H7/H6 공차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치수공차에서 H7/H6 공차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틈새 끼워 맞춤이다입니다. 끼워 맞춤 표기에서 대문자는 구멍의 공차를, 소문자는 축의 공차를 의미합니다. 알파벳은 위치를, 숫자는 정밀도 등급을 나타냅니다. 대문자 H는 구멍의 아래 치수 허용차가 0이고 위로만 양의 공차를 가지므로 항상 기준 치수 이상의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소문자 H는 축의 위치수 허용차가 0이고 아래로만 음의 공차를 가지므로 항상 기준 치수 이상의 축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구멍은 항상 크고 축은 항상 작으므로 둘 사이에는 반드시 틈새가 존재하며 이를 클리어런스 핏, 즉 틈새 끼워 맞춤이라고 부릅니다. 끼워 맞춤은 크게 틈새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으로 나뉘는데 1번 헐거운 끼워 맞춤은 틈새 끼워 맞춤의 다른 표현이지만 시험에서는 틈새라는 정확한 용어가 정답입니다. 2번 억지 끼워 맞춤은 항상 죬새가 있는 경우, 3번 중간 끼워 맞춤은 틈새와 죬새가 모두 가능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선반 가공 종류에 관한 문제로 선반과 밀링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레이스의 주요 가공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평면 밀링입니다. 레이스는 우리말로 선반이라고 하며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고정된 공구를 이동시켜 가공하는 공작기계입니다. 따라서 회전체를 만드는 가공이 모두 가능하여 1번 외경선삭으로 봉제의 바깥지름을 가공하고 2번 내경보링으로 구멍의 안쪽을 정밀하게 확장하며 3번 나사 가공으로 볼트나 너트의 나사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단면 절삭, 홈 가공, 테이퍼 가공, 절단 등도 모두 선반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번 평면 밀링은 밀링 머신에서 회전하는 절삭 공구로 고정된 공작물의 평면을 깎아내는 가공이므로 선반과는 가공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선반에서는 공작물이 회전하고 공구가 고정되며 밀링에서는 공구가 회전하고 공작물이 고정된다는 점이 두 기계의 본질적 차이이므로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열처리 방법에 관한 문제로 뜨임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철강 재료의 열처리 방법 중 경화와 동시에 인성을 부여하는 열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템퍼링입니다. 템퍼링은 우리말로 뜨임이라고 하며 퀸칭으로 경화된 강을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단단하고 취성이 커서 충격에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적절한 온도로 가열했다가 천천히 식히는 열처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도는 약간 낮아지지만 인성과 연성이 크게 향상되어 실용적인 강도와 변형 능력을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퀸칭과 템퍼링은 항상 한 세트로 진행되며 이를 묶어 조질 처리 또는 영문으로 퀸칭 앤 템퍼링 처리라고 부릅니다. 1번 아닐링은 우리말로 소둔 또는 풀림이라고 하며 재료를 연하게 만들어 가공성을 좋게 하는 열처리이고 2번 퀸칭은 우리말로 담금질이라고 하며
급냉으로 경도를 높이지만 쉬성이 커지는 단점이 있으며 4번 노멀라이징은 우리말로 불림이라고 하며 조직을 미세하고 균일하게 만들어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는 열처리입니다.